소리 없는 시력 도둑,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내장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녹내장이라는 병은 시신경이라는 빛을 뇌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신경 조직이 있는데, 그 시신경이 특징적인 함몰이 증가되면서 그로 인해서 시야장애가 나타나는 진행성인 시신경병증을 녹내장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녹내장은 어떤 거에 의해서 발생할까요? 일반인들이 아시다시피 안압이라는 요소, 안압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시신경을 이렇게 미는 힘을 통해서 손상시키는 기계적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신경에는 어쨌든 세포가 유지되려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해서 손상이 될 수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라든가 독성 물질도 작용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최근이라고 하는데 유리기 같은 물질들이 세포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인적으로 말한다면 시신경이 손상되는데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녹내장에 어떤 종류가 있으며 증상은 어떤가요? 섬유질환은 우리 방수라는 물질이 있어요. 방수라는 것은 생성과 배출의 균형에 의해서 압력이 유지되게 되는데, 그 배출되는 것이 되게 섬유질환은 조직인데, 그 섬유질환은 조직이 구조적으로 특수한 검사를 통해서 보이게 되면 개방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섬유질환 것이 갇혀 있거나 보이지 않게 되면 폐쇄각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은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되는데, 급성인 경우에는 안구 통증이라든가 또 시력장애, 그리고 구토나 또 하나는 안통, 두통,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폐쇄각 형태가 많고, 만성적인 경우는 사실은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진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증상을 느껴서 안과에 방문하게 되면 그때는 많이 진행된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녹내장을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로 생각하는 이유가 많이 진행돼서 오기 때문에 손상된 신경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말만 듣고는 좀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검사를 해야지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네.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시신경의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과거에는 이제 안압이 높은 병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치료를 할 때 안압이라는 요소를 치료하지만 대개는 시신경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신경을 보는 여러 가지 검사, 최근에는 이제 단순히 시신경을 보는 검사 플러스 CT 촬영을 통해서 시신경을 더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 주변의 섬유층, 시신경도 분류하고 하는 그 OCT라는 진단 기계를 이용해서 시신경을 분석을 하고, 또 하나는 안압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압이 상승되어 있는지 유무, 일반적으로 안압이 정상적으로 10에서 21mm 머큐리 정도를 정상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안압이 21mm 머큐리 이상이 되지 않으면서 특징적으로 녹내장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정상화한 녹내장 환자들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신경에 대한 검사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시신경이 손상되면 시야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녹내장의 형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전방각경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병합을 해서 저희가 녹내장을 진단하게 됩니다. 녹내장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어떤 형태의 녹내장이라서 치료 형태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개방각 녹내장애 같은 경우에는 안압을 떨치는 약물 치료를 먼저 되게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레이저를 통해서 섬유질환 곳에 기능을 좀 촉진해서 배출을 증가시키는, 방수의 배출을 증가시켜서 안압을 떨치는 원리가 있고요. 또 그래서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수술적인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쇄각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압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안압을 떨치면서 그 홍채 절제술이라는 그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안압을 떨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뭐 당뇨가 있거나 또 다른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긴 경우에는
더불어서 그에 따른 치료가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치료라는 개념에서 완치라는 개념하고 또 하나는 조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녹내장은 완치보다는 조절의 개념이 가까워요. 그래서 더 이상의 신경 손상이 되지 않게끔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압이 조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처치를 통해서 안압을 떨치는 치료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안압이 높지 않으면서 녹내장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정상화한 녹내장이 한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안저검사라든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시신경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병의 진행 그리고 빨리 조기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내장의 실명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녹내장이나 홍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손상된 신경 자체가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치료만 잘하면 실명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기 진단 네네.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네. 녹내장 그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또 상황별 예방 수칙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녹내장이 많이 진행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부는 악기 그리고 그 넥타이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겠죠. 특히 저는 유산소 운동을 되게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유해요. 근데 이제 옛날 과거에는 무거운 것을 갑자기 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권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진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시신경이 많이 파괴되지 않는다. 하물면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신경 섬유층이라는 게 두꺼워진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일정 물구나무 쓴다든가 이런 자세만 피하고 일반적인 운동을 많이 권유하고 또 폐쇄각의 녹내장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어두운 곳에서 모니터를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압 향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흔히 이제 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동공을 조금 확대시켜서 그로 인해서 안압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 복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필요하겠습니다. 20, 30대 젊은 층들 녹내장이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원인이 뭘까요? 녹내장의 위험 인자 중에 가족력이 있어요. 되게 유전성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나 주부모님이 녹내장이 있으면 본인이 녹내장이 생깁니다. 근시가 있는 것 자체도 아무래도 근시라는 것은 눈 길이가 길거든요. 그럼 조직적으로 좀 약해요. 그래서 같은 눈보다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20대, 3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이상이 근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20대, 30대지만 녹내장이 발생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안압은 정상이지만 시신경은 녹내장 형태대로 진행되어 있거나 손상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력 교정 수술 흔히 말하는 라식이나 스마일이나 라섹 이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안경 쓴 친구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녹내장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녹내장의 증상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